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을 거꾸로 쉬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어려운 날, 항상 우리가 이런 악재도 접하는 거지만은 이 악재라는 것이 항상 또 새롭다는 말씀 드려주겠습니다. 이번 악재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간 한순간 같이 한번 문제점을 풀어보고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 이것을 갖다 점검하는데 뭐 주요 이슈랄 것까지는 없고 뭐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갖다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란의 이제 반응이 주목되는데 이란 오유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를 갖다 의결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 결정 기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겠습니다. 그 위에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만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조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이란이 분노했고 미국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일단 이렇게 공중전을 갖다 벌였던 이 상황은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한 악재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싸움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국이 개입됐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문제가 확산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싸움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만약 봉쇄를 갖다가 제국가 안보회에서 일단 내려진다면 봉쇄에 들어갈 것이고, 봉쇄에 들어가면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도 일단 거의 70%를 갖다가 여기서 통과되고 있는 상태있고, 이란도 사실 거의 하루 160만 배럴이 아시아로 일단 이제 수출되고, 그 이란의 수출량의 90%가 수출이 되는데 그 아시아로 다 수출이 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90% 중에서 사실상 거의 대다수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란에서 여러 가지 일단 이제 투자를 갖다 해주고 이란의 어떤 석유를 갖다 저렴하게 일단 수입하는 이런 구조를 갖다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그런 점에서 보면 많은 이점을 갖다가 누려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란이 만약 이것을 갖다 봉쇄한다면 중국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단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에 직면할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6%로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2%에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6%를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은 특히 관세를 갖다 부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 부과라 이러한 물가 상승과 그 다음에 일단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함으로써 일어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이것이 더해지면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갖다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당연히 뭐 성장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갖다가 자극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지금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사실 이제 최고가 안전보장회의에서 의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란에 일단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번만큼 국가적인 위기가 일단 도래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단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파장은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일단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남중국해 중국의 어떤 이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일단 이제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적인 그런 어떤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방위비를 갖다가 GDP의 5%까지 인상이 된다. 우리나라가 일단 이제 2.8% 정도 약 66조 정도를 방위비로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117조 정도로 일단 높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렇잖아도 한 30조 정도를 갖다가 차입을 해가지고 재정을 갖다가 지금 추경 예산을 갖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다가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 방위비를 갖다가 이렇게 더 늘린다면은 재정 적자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일단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 돌리지 못함으로써 경제 살리기에도 일단 급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다가 이렇게까지 방위비를까지 일단 지출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감지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겠죠. 안전 자산을 갖다가 선호하려는 그런 성향이고 달러가 안전 화폐니까 그쪽으로 일단 이제 매입이 늘어나는 것이 외환시장에서 원하는 상대로 팔겠죠. 그럼 환율이 뛸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그죠? 환율이 뛰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환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한국 주식 갖다 매수를 갖다가 중단하고 매수를 타지 않겠죠. 그죠? 이런 상태일 때는 수급에도 일단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단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일단 시장의 일단 수급을 갖다 이렇게 보면 어떤 상태냐면 지수가 이렇게 빨간 색깔 선이 일단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연중 최고점을 갖다가 치고 달리고 또 2024년 일단 고점을 치고 달리고 하는 이런 양상을 띠다 보니까 지수가 대단하죠. 그죠? 3,000포인트를 훨씬 넘었었습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속도가 빨랐던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일단 이제 검정색 선 있죠. 이게 바로 공역 예탁금입니다. 지금 뭐 65조 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주춤해 있는 상태라고 있습니다. 원래 예탁금이 증가할 때 약간 주춤했다가 또 증가하고 주춤했다 증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약 10조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4월 중반부터 시작해서. 근데 신용잔고도 보면은 그야말로 4월 중반에 이 저점을 갖기로 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탁금이 10조 늘어나는데 신용유예잔고는 3조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거의 30%가 신용을 통해서 일단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늘같이 쇼크가 예상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신용융자를 매수해 놨던 자금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험이 왔다 해가지고 팔면은 또 이것이 또 수급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예탁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앞으로 일단 시장의 희망을 갖고서 일단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데 다만 이번 지금 중동 지역 긴장감이 이러한 부담감을 갖다 주면서 이 지표를 또 끌어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25일이죠. 그죠?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그때 MSCI가 25일 재분류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편입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타 지표들 보면 우리가 거의 90%를 갖다가 MSCI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해결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환 부분에서 사실상 환율 조작국으로 일단 재지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매도를 갖다가 이용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일단 MSCI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잔뜩 높았지만은 이 부분을 갖다가 MSCI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MSCI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은 이 문제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옵니다. 만약에 MSCI 편입이 된다면은 거의 75조 원의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시장의 수급의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지 한번 지켜볼 문제입니다. 누구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편입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에 이어서 시장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 중동 위기가 이렇게 도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핵시설을 파괴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사실 전쟁이라는 이 자체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뭐 다른 여타 그 이전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또 긴장감도 많이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도 일단 이제 상당히 이제 봉쇄 위기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으면 이기까지 일단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파가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충격파가 오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장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다가 당신들도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큰 피해를 갖다 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갖다가 이란이 하려고 하거든 막아달라. 같은 지문이 있는 국가니까. 뭐 이런 요청을 갖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안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중국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란을 설득시킬지 그 여부는 지켜볼 일이고, 그죠? 이란도 그 수출을 해야 뭐 자금이 이제 줄이 생기니까, 그죠? 이 문제를 갖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가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봉쇄가 된다면 또다시 또 그때 가서 또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상승 기조인데 이번 이 악재로 인해서 쇼크가 한번 왔다가 다시 진정 효과를 갖다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수 차트를 갖다 이렇게 보면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몰고 싶을 때 뺨을 맞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뺨을 맞아도 일단 목숨이 위협할 정도까지 맞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격파가 제법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나 우리가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충격파 오면은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또 반락했다 이런 과정은 있겠지만은 첫 판에 일단 급락은 오히려 단기 매수 타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낙폭이 심하면 오늘 한번 매수할 수도 있고 내일 매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 그래서 반등이 오면은 파는 거죠. 그렇죠. 코스닥도 그동안에 잘 쉬다가 다시 이제 연중 최고가 돌파하는 상태였지만은 다시 또 일단 후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통을 또 거치고 나서 다시 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 충격파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등락 혼조가 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첫 판에 했던 충격파는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란을 갖다가 일단 이제 공격을 지시해서 일단 공격을 했습니다. 벙커버스트를 갖다 투하해가지고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핵시설 파괴된 쪽에 보면은 거기에 일단 무슨 원자료가 일단 파괴됐다는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IAEA에서도 거기서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이란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봉쇄할 것인지 그 여부를 갖다 일단 주목합시다. 최고가 안보회의에서 결정 사항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 봉쇄가 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유가가 10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기름이라는 것을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일단 여러분들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일단 우리가 보도될 때 기업들이 일단 여러분들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는가 이걸 여러분들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단 전기료를 갖다가 냅니다. 큰 기업들은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씩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 전기를 생산할 때 일단 뭘로 생산합니까? 기름을 갖다 사용해서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생산 원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은 마진을 남겨내면은 바로 제품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유가가 100달러, 140달러까지 간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 일단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한다. 이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면서 GDP를 갖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성질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빠져들면은 이걸 갖다 개선시키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이번 이러한 공격은 체계적 리스크에 해당된다. 체계적 리스크라는 것은 방어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주식들이 다 빠진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이외의 종목군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방산이라든지 방산은 이제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들이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무기 수요를 늘리겠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데서 그 늘린다면은 바로 우리나라에 일단 이제 가성비가 높은 이런 방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고 정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주가 그만큼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알래스카 개발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트럼프는 이번 중동을 이란을 때림으로써 유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이런 것에서 어쩌면은 돌아서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가스를 갖다 수입하거나 정유를 수입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돼서 위험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리는 거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알래스카에서 일단 가스관을 통해서 일단 묻어서 이렇게 간다면은 오히려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바로 알래스카 개발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에 탄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이외에도 뭐 다른 여타 종목들에서 일단 하나씩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런 종목들에는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가 다 빠지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들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너무 고가로 올라간다면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단은 뭐 상승폭이 크지 않다면 한 번쯤은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이 문제는 너무 이제 지나치게 우리가 과장 확대해서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죠? 다른 문제로 나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이것이 일단 이제 매겨지다 보니까 한중간에 경제 밀착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조심스러운 전망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한국과 중국은 미국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이 일단 제동이 걸리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놓인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면은 한국은 살아가기 힘든 국가예요. 그죠? 일본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중국도 지금 내수가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은 참 살아가기 힘든 국가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면은 양국 간의 관계라도 일단 개선시켜보자. 이런 이제 우호적 관계가 일단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가 뭐 일단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뭐 5월 동주 뭐 그런 까지는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동변상련을 인식을 하고 경제적 관계를 갖다 개선시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7월달 중에 양국 간에 일단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한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중국과 관련된 요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K-팝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던 이수만과 만나가지고 K-팝 협업을 제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BTS 멤버들은 저는 이제 다 휴가가 20일 마지막으로 제대함으로써 올 그냥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일단 이제 신곡을 내겠죠, 그죠? 신곡을 내고 그 다음에 활동을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수익 모델이 갖춰지게 되겠죠. 그리고 블랙핑크는 7월 달에 월드 투어에 났습니다. 월드 투어에서 일단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엔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면세점, 컨텐츠,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빠지면은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화장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증가했습니다. 좀 중국계에서 위축이 됐다가 조금 이제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죠. 북미 지역에서는 계속 그냥 상승 일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일단 계속 상승해 됩니다. 프랑스가 일단 화장품의 맹주국인데 프랑스를 갖다가 지금 따라잡으려고 지금 치솟아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일단 화장품 판매가 이랬죠. 그래서 아시아권이 좀 더디지만은 전 세계가 일단 한국 화장품을 갖다가 수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화장품도 일단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중국 시장이 열리고 7월 달에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유커들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비자 면제를 들어온다면은 화장품에 일단 이제 매출은 상당히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 비해서 주가 상승 효과는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화장품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주. 이거는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의지가 꺾이지도 않고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5월 20일까지 대비 수출을 갖다 보니까 수출이 30.4%를 급감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죠?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기계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반도체는 뭐 아직까지 증가세에 있지만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세 협상을 갖다 마무리 짓는 걸 공식적인 7월 초입니다. 7월 8일인데 그 7월 8일 끝날지 아니면 뭐 8월달로 넘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결렬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죠? 그 관세 협상이 끝나야 그때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수출주는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7월 이후 관세 협상 그 과정을 보면서 끝났다 싶으면은 우리가 관심을 둬도 괜찮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디램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반짝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AI주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정부가 AI 지원금을 갖다 100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AI 3대 강국으로 일단 존속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AI 투자 없이는 각 산업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바이오도 지금 AI가 앞으로 일단 이제 바이오 산업을 갖다가 지금 그걸 결정할 것입니다. AI가 없는 로봇은 여러분들 뭐 그걸 갖다 깡통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감에 다름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장 자동화도 AI, 모든 것이 AI래요. 서비스도 AI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산업이 지금 멀어진다면은, 경쟁력이 멀어진다면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많은 규모를 갖다 투입한다는 건데, 최근에 정부가 KAI 모델 컨소시엄 참여단을 갖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7월 21일까지 모집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달 일단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게 일단 참여 신청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설트로스라든지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이런 거 참여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조정을 볼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최근에 올라갔다 좀 쉬고 있죠. 그죠? 쉬고 다시 또 재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한번 충격파가 있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한번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를 갖다 고려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빠지면 빠르게 받아올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이 크면 한 번쯤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조선방산, 원전, 조방원이죠. 그죠? 이 대표적 업황 호전 기업들입니다. 방산비, 방위비 5% 인상을 요구했죠. 그러면 이제 방위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은 이제 매출이 늘어나겠죠. 조선은 미국 협업을 희망하고 있고, 원전은 한수원, 이 오클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코 투코만이 오리코기도 일단 수주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추가 수주가 기대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 업황이 좋기 때문에 실적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이런 어떤 이제 업황 좋은 것들은 우리가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빠질 때 사가지고 반등할 때 팔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금융지주사는 지금 현 정권의 수혜주입니다. 그죠? 정책적 수혜주입니다. 정부 5,000포인트 공략을 위한 투자 유인책을 갖다가 이제 하는 상태에서 또 시장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웰스 이펙트를 통한 경제 살리기 정책을 갖다가 나서고 있는 것이고, 주시장을 살리면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개인주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배당이 가능한 저PBR주인 금융이라든지 지주사, 이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고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또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MSCI 편입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5일 새벽에 일단 여러분들 결정이 됩니다. 한국이 만약 편입이 된다면 약 75조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시장을 수급을 갖다 뒷받침하겠죠. 그럼 외국인도 살아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MSCI에서는 공배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환율 문제에서는 아직 환율 조작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또 걸림돌이 돼가지고 또
편입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편입 여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과연 편입이 될지 한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죠? 여튼 그런 상태에서 9월 초 그 들어가기 전에 MSI 편입될 대상과 편출될 대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편입될 대상들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은 바로 일단 조방원 관련주 있잖아요. 여기에 일단 이제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과 방산, 원전은 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과 방산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25일 이번에 MSI에 이제 한국 증시가 편입이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편입된 이후에 MSI 편입 대상들은 종목들은 주가가 예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우리가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 만약에 25일 MSI 편입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뭐 9월 달에 가서 편입되는 대상들도 별로 주가 상승 효과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우리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쇼크를 받는다면 상대적 수혜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죠. 정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알래스카 개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하락 점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체계적 리스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동 위기로 이런 이제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실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 최근의 특성은 소외주로 순환하는 겁니다. 그 종목 장세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기존에 잘 나가던 것들이 조방원, AR 이런 적재적 수혜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두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성 있는 엔터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단기 급락을 할 때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강세를 보일 때는 차익을 챙기는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이란의 어떤 사태가 쉽게 그렇게 가라앉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러분께 시장이 어렵지만은 나폭이 클 때 하이브를 갖다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하이브. 나폭이 클 때. 나폭이 커지게 되면 볼리니면도 한수 밑으로 돌게 됐다는 말이죠. 그죠? 밑으로 돌 때 하면 사면은 단기 반등 갖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죠? 물론 차익이 나오면 팔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전략으로 한번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